돌아가신 5 희생자와 9분의 행방불명 되신 분에 대한 진상규명 텐트를 친 지가 5일째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텐트를 친 것은 2년 지나는 동안 대한애국당은 이 3월 10일 희생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2018년 3월 10일 날도 저희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 희생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2017년 국정감사, 2018년 국정감사에서, 특히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사진 외에도 수십 장의 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월 10일 희생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요청도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어요. 뭐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의 책임이 100%고, 또 경찰청하고 지금 서울시장의 문제는, 소방청은 물론 서울시장 소관입니다. 우리가 몇십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 119 안전 차량이라는 게 한 대가 와 있었고, 우리 애국 열사분 한 분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하고 21분 만에 그분한테 소방 119가 가는 바람에 심장정지 상태로 돌아가신 겁니다. 대응이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서울상가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헌법재판소만 지키는데 급급했어요.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경찰의 방어막을 열어라, 뒤에 돌아갈 수도 없고 뒤에서 밀리는 상태에서는 안국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신하고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 3분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진은 전북 경찰 차에, 진압차에 스피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를 버린 처사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또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인권이 찬탈되고, 또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인신감금 상태는 최악의 인권 상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편찮으시고, 또 구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33년 중에 2년의 선거법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인신감금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한 인권 유린이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인권의 유린 탄압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난번 차량 버스 27대가 화재가 나고 화염병에 불타고 전경 수백 명이 다치고, 또 쇠구슬 같은 걸로 전경들을 새총으로 쏘고 말이죠. 쇠파이프로 때리고, 그런 상태에 진압하다가 백남기 농문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 저항하지 않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세요. 저분이 무슨 쇠빨대를 들었습니까? 무슨 뭐 죽창을 들었습니까? 오로지 들고 있는 거는 태극기 하나 들고, 또 많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태극기 하나 들고 저항도 아니에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뒤에서 밀리니까 방어막만 경찰이 조금만 물려줬어도 안 돌아가실 분들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여러분, 백주대낮에 아무 저항하지 않는 분이 공권력에 의해서 5분이 돌아가, 4분은 지금 확실하게 신원이 나와 있는데 한 분은 신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신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이송, 병원으로 간 분이 20몇 분 중에 실신해서 갖는 분에 대한 생사가,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분에 대한 생사 여부를 잘 모릅니다. 그것도 경찰이나 소방에서 발표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지, 안 그러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유증으로 집에 가셔서 돌아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그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좌파 독재 정권이야 자기들이 잘못했는 문제가 되니까 탄핵의 부당성을 이 문제로 인해서 들고 나온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용기 없고 비겁한 자유한국당은 그냥 자기들이 탄핵 주체 세력들이 주동을 하고 있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그러한 김병준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장관하고 청와대 수석이 떴던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백주대낮에 5사람이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그 중에 9분은 행방을 모르는 상태인데, 이 진실을, 이 참혹한 공권력의 살인을 덮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애국당은 2년간에 걸쳐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방송은 한 줄도 안 실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았다고 해가지고는 1년 2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멀쩡한 저항하지 않는 국민이 5사람이 백주대낮에 돌아가셨는데도 한 줄도 언론방송에 실지 않는 이 언론방송은 죽은 거예요. 언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화문에 진상규명 2017년 3월 10일 희생되신 5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백주대낮에 5분이 돌아가셨는데 사과 한마디 없고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처벌, 정비불량에 의해서 스피커가 떨어졌는 거기에 대한 처벌 하나 없는, 그것은 묻는다고 묻혀지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지만은 우리 대한애국당으로 봐서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2년 지났는데 아니 진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원이 그냥 그렇게 묻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애국당은 이 잘못된 공권력 살인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 그 1번이 제가 박원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그날 저녁에 원래 CPR이라고 소방청에서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도 3사람 이상의 사망사건이 생기면은 바로 광역단체장에다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서 광역단체장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자를 3번이나 소방청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수십 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지금 현재 사망자가 4명이다. 그러한
문자를 받고도 박원순 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광장에 봄날이 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생명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까? 생명은 존엄한 거고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한 겁니다. 어떠한 생명도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생명의 죽음에 있어서는 확실한 원인 규명과 진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나온 것은 첫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런데 2017년 3월 10일에 최고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렇게 인권 얘기하고 약자들 얘기하던 사람이 자기 서울시에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소방청 또 서울시의 경찰청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들에 의한 권력에 소위 말하는 공권에 의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박원순 시장은 아무런 지금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텐트를 치니까 이것은 법원 만인한테 평등하다는 법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법을 어기는 겁니까? 그날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규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고 공권력에 대한 살인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책임을 져야 될 박원순이가 이 텐트를 철거한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텐트를 철거한다고 공권력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각오가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애국당이나 2년 이상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태극기를 들었는 애국 국민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 박원순이는 어떠한 문제도 모든 책임은 박원순에게 있다. 또 광화문 광장이 박원순 자유지입니까? 좌파들이 신청하면 다 내주고 우파가 신청하면은 허가 안 주고 좌파들이 광장을 차지해서 몇 년간 혹은 몇 달간 데모를 해도 한 소리 안 하다가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그러한 범죄, 이건 범죄잖아요. 범죄 진상규명을 한다는데 본인이 이거를 철거한다. 어느 국민이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댓글 한번 보세요. 댓글에 90%는 그래 나옵니다. 대한애국당이 맞다는 거예요. 또 박원순 시장은 공정 공평해라는 거예요. 도대체 3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의 국민들 중에서요 90%는 3월 10일 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간 줄 모릅니다.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힘들지만은 광화문 천막 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3월 10일 태극기 애국 열사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텐트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아마 많은 애국시민단체가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애국 국민들이 우리의 투쟁에 진실 투쟁에 참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애국 국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년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먹지 않았다는 거 다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 3월 10일 파면 결정은 법의 절차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탄핵 소추를 했는 좌파들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내각제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해서 탄핵을 했는 배신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묻힐 동안 뭘 했습니까? 그러다가 헌법재판소 장악되고 대법원 장악되고 검찰 장악되고 언론 방송 민노총에 장악되고 국세청 장악되고 모든 행정기관 장악되고 군대가 전라도에 군인에 의해서 장악되고
군이 미사일을 못하는 홍길동 군대를 만들어 놓고도 이제 나와서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문제가 있다고 저항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망하고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집히는 2년 동안 그들은 뭘 했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한 석밖에 없는 제가 천만인부조 석방본부의 대표분들하고 123차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과 광화문을 오가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또 우리 외국 동지들이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 서명대에서 투쟁을 할 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고는 두더지 새끼들 같이 전부 도망갔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지금 와가지고 패스트트랙의 선거법을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들이 우선 해야 될 일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탄핵에 관련된 주요 인사들 유성민, 김무성, 홍준표, 김성태, 권선동 이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심판을 해야 됩니다. 정계를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민들은 정치인들만 믿고 우파 정치 지도자들만 믿고 따라왔는데 나라가 다 친북 세력들 반미 세력들한테 나라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 석방본부 태극기 애국 국민이 마지막 보루다 생각을 하고 이 광화문 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당원들이 젊은 당원들이 많잖아요. 다 직장 다닌다고. 좀 있으면 6시 우리 기자회견부터는 이제 젊은 당원들이 많이 올 겁니다. 가면 갈수록 첫날보다 이 둘째 날이 셋째 날보다 넷째 날이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동참을 할 거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우리가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해야 된다.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진실된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동지들의 투쟁에 감사를 드리고 또 가열찬 투쟁을 좀 더 세차게 하자 이런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